2026년 벌써 태풍이 10개나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태풍 소식이 뜸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7월 초인 지금 이미 10호 태풍까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1월에 태풍이 만들어진 게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역대급 태풍 시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는 얼마나 위험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7월 2일 괌 인근 해상에서 9호 태풍 바비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당시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의 열대폭풍이었는데 이후 급격히 발달하면서 7월 4일 오전에는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강도로만 보면 매우 강한 태풍 수준입니다. 여기에 하루 차이로 10호 태풍 마에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7월 3일 중국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마에상 역시 열대폭풍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는 흔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시점에 태풍 개수가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이유는 발생 속도에 있습니다. 원래 태풍은 5월부터 초가을인 7월,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15일에 벌써 1호 태풍 노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2019년 이후 7년 만에 1월 태풍 발생이었습니다. 이어서 2월에 2호 태풍, 3월에 3호 태풍이 연달아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1분기 내내 태풍이 발생하는 이례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1월에 태풍이 발생한 해에는 그의 강력한 태풍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태풍이 자주 그리고 강하게 발달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원인은 바로 바닷물 온도입니다. 태풍은 따뜻한 바닷물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성장하는데 현재 서태평양과 필리핀의 인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에서 2도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엘니뇨 현상까지 장기화되면서 태풍이 발생하고 발달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태풍이 육지에 접근하기 전에 세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급격히 강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걸 급속 강화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9호 태풍 바비도 발생 이틀 만에 중심기압이 65헥토파스칼이나 떨어지며 무섭게 발달했습니다. 일본 쪽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홍콩의 한 매체는 일본의 민간 기상업체 데이터를 인용해서 올해 서태평양에서 발생해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최대 28개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관측 사상 최악 수준의 태풍 시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열도를 관통하거나 스쳐 지나간 태풍이 세력을 온전히 유지한 채로 대한해협을 거쳐 한반도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연이어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즉 일본에서 한번 힘을 뺀 태풍이 오는 게 아니라 강한 세력 그대로 한반도로 넘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매체는 2004년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균형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과 달리 한국 기상청의 공식 입장은 조금 더 신중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2.5개보다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난화 영향으로 태풍이 발생하더라도 위력만큼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태풍의 개수 자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수 있지만 한번 오면 그 위력이 예년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전망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인 2024년 우리나라는 태풍이 27개나 발생했음에도 단 한 개도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2023년에는 7월에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했고 2024년에는 8월에 종다리와 산산 두 개의 태풍이 연달아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태풍은 발생 개수와 실제 한반도 영향 여부가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 통계를 보면 태풍은 7월부터 발생 수와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8월과 9월에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습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남쪽 바다의 수증기를 밀어 올리면서 장마 전선과 만나 강한 비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장마 시작부터 평년보다 열흘 정도 늦어진 상태라 정체 전선이 태풍과 만나 강수량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특히 일본 쪽 일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으로 현지에 발이 묶이는 경우뿐 아니라 귀국 후 한반도 상륙으로 이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항공편과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해수면 온도 상승과 엘니뇨로 인해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대급 태풍 시즌을 경고하고 있지만 기상청의 공식 전망은 개수 자체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어 아직은 지나친 공포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태풍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지역은 지금 날씨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